수소경제 시리즈의 세 번째를 시작합니다. 전기차가 있는데 수소차가 꼭 필요할까요? 수소차의 장점과 필요한 이유, 시장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전기차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므로 친환경차라 합니다. 수소차의 정확한 이름은 수소연료전지 전기자동차입니다. 이것도 전기차네요. 그렇죠. 전기차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배터리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전기자동차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편의상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또는 수소차라 부르겠습니다. 흔히 그렇게 부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두 가지 이름을 혼용해서 사용하니 양해하십시오. 수소차를 비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입니다. 논쟁을 몰고 다니는 독설가로 유명하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머스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워낙 뛰어난 사업가이고 기술과 산업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천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업 수완이 좋고 돈이 많아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수소차 개발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멍청한 짓이라 비난했습니다. 수소는 어차피 화석 연료로 만들기에 친환경이 아니다. 그린 수소는 효율이 너무 낮아서 경제성이 없다. 수소 탱크는 너무 크고 안전하지 않다. 수소차는 너무 비싸서 누가 사겠는가? 머스크가 제기하는 문제는 벌써 대부분 해결되었거나 규모의 경제만 실현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전기 트럭이나 선박을 볼까요? 이런 커다란 운송수단이 움직이려면 동력이 커야 하고 많은 수의 배터리를 써야 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무겁고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합니다. 트럭이 움직이려면 배터리를 왕창 실어야 하죠. 트럭은 화물을 싣고 다니기 위해 만드는 것이지 배터리를 싣고 다니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효율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또 배터리 수가 많으니 충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최소 5에서 6시간을 충전해야죠. 미국처럼 땅이 넓은 나라에서는 짐을 싣고 이동하다가 중간에 충전을 해야 합니다. 휴게소에서 5시간 동안 쉬면서 충전을 한다니 정말 미칠 노릇이죠. 수소차는 5분에서 8분이면 충분합니다. 충전소에서 LNG 충전하는 정도의 시간이면 됩니다. 연료별로 자동차를 분류해 볼까요? 화석연료 엔진은 내연기관인 가솔린, 디젤, LNG 엔진이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배터리의 외부에 전기를 충전한 후 전기모터를 구동합니다. 따라서 배터리 전지자동차라 부르죠. 수소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연료전지에서 전기를 생산한 후 이 전기로 모터를 구동합니다. 수소연료전지 전기자동차라 부릅니다. 수소연료전지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은 연료전지 시스템입니다. 연료는 LNG, 석탄가스, 디젤, 메탄가스, 수소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연료변환기와 연료전지로 구성됩니다. 연료변환기는 탄화수소에서 수소를 분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온전한 친환경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연료변환기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자동차에 사용하기는 어렵고 연료전지 발전소에만 사용됩니다. 수소를 직접 사용하면 연료변환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료전지 시스템은 기존 발전장치보다 발전 효율이 높습니다. 50에서 60%에 달합니다. 기존 가스터빈이 30%, 가스엔진이 35% 정도죠. 수소차의 구동 순서를 볼까요? 수소차는 공기 중에 산소와 탱크에 수소가 만나서 전기와 물이 만들어집니다. 전기는 모터를 돌려 자동차를 움직이고 물은 밖으로 배출됩니다. 먼저 충전소로 가서 탱크에 수소를 충전해야 되겠죠. 그 다음 공기를 흡입합니다. 공기에는 산소가 20%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연료전지에서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켜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전기로 모터를 움직여 바퀴를 돌립니다. 일부 전기는 축전지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 다시 꺼냈습니다. 전기화학 반응을 촉진시키기 위해 백금 촉매를 사용하는데 이놈이 좀 비싸죠. 경제성을 갖추려면 새로운 촉매를 개발해야 되겠죠. 수소차는 연료전지 스택, 구동모터와 감속기, 배터리, 수소 탱크로 구성됩니다.
연료전지 스택은 핵심 부품이며 생산 원가의 40%에 달합니다. 아직 소량 생산이라 비싸죠. 수소 공급 시스템은 탱크의 고압 수소를 저압으로 바꿔 스택에 수소를 공급하죠. 공기 공급 시스템은 외부 공기를 빨아들여 정화한 후 공기를 스택에 공급합니다. 산소만 공급하면 좋지만 분리하는 게 쉽지 않으므로 공기 전체를 공급합니다. 연료전지 스택에서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열이 발생합니다. 이 열은 냉각수로 식히죠. 일반 자동차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연료전지 구조를 볼까요? 필요한 출력을 내기 위해 여러 개의 연료전지 셀을 붙여서 스택을 만듭니다. 그림 중앙에 게스킷, GDL, MEA, GDL, 게스킷이 하나의 셀입니다. 연료전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면 수소의 흐름을 살펴봐야 합니다. 수소 분자 H2가 음극을 통과하면서 전자를 내놓고 수소이온 H+ 2개로 바뀝니다. 전자는 전선을 타고 흘러가면서 일을 합니다. 불을 켜거나 전기 모터를 돌리게 되죠. 수소이온 2개는 양극에서 산소와 만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H2O가 생성됩니다. 수소가 불타는 게 아니라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물 분자가 생기는 것이죠. LNG 가스 엔진은 LNG가 폭발적으로 타면서 발생하는 힘으로 엔진을 돌립니다. 그에 반해 수소차는 연료전지에서 발생한 전기로 모터를 돌리는 것입니다. LNG차에서는 가스 폭발과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죠. 반면 수소차는 전기 모터가 돌아가므로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물 분해와 연료전지는 모두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합니다. 반응 목적은 정반대죠. 전기 분해에서는 전기를 사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반면 연료전지는 수소를 소모시켜 전기를 생산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차이를 볼까요? 전기차의 동력원은 가정이나 빌딩의 콘센트에서 충전된 전기죠.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를 사용하여 모터를 작동시킵니다. 반면 수소차는 연료전지에서 충전된 수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이 전기를 사용해 구동 모터를 작동시킵니다. 공통점은 전기로 모터를 돌리고 바퀴가 굴러간다는 것이죠. 둘 다 전기 자동차가 분명하죠. 전기차와 수소차의 장단점을 자세히 살펴보죠. 수소차의 핵심 부품은 연료전지 스택이고 전기차는 배터리 모듈입니다. 주행거리는 수소차가 훨씬 길죠. 탱크 크기에 비례하여 주행거리가 늘어납니다.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려면 배터리를 많이 달아야죠. 모델마다 차이가 있지만 현대 넥소는 609km, 테슬라 모델 3은 354km입니다. 수소차는 3에서 5분이면 완전히 충전할 수 있죠. 전기차가 완충되려면 8시간 가까이 소요됩니다. 배터리가 많은 트럭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차 가격은 수소차가 훨씬 비싸죠. 운용비는 수소차가 73원, 전기차는 25원 정도로 전기차가 훨씬 싸죠. 최고 속도도 전기차가 더 빠르죠. 종합하면 수소차는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지만 연료비가 비싸고 충전소가 많지 않아 불편하고 전기차는 가격이 싸고 충전이 편하지만 주행거리가 짧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트럭을 비교하면 명확해집니다. 수소 트럭은 5분 만에 충전하여 300km를 이동합니다. 반면 전기 트럭은 2시간 충전하여 200km를 갈 수 있죠. 중간에 휴게소에서 2시간 동안 충전해야 한다. 짜증이 좀 나겠죠. 모터 출력도 전기 트럭이 약하죠. 배터리를 많이 달면 출력이 커질 수 있지만 무거워지겠죠. 충전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요. 트럭이 화물을 싣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를 싣고 다니는 꼴이 됩니다. 트럭에서는 수소차가 전기차에 비해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오죠. 로보택시도 수소차가 유리합니다. 로보택시는 자율주행차죠. 한 번 충전해서 오래 달릴수록 돈을 많이 벌겠죠. 2020년 7월 현대차는 세계 최초로 수소 트럭을 양산했죠. 엑시언트 7대를 스위스에 수출하였습니다. 2022년 6월까지 총 47대를 수출했죠.
2022년 8월 독일과 27대를 계약했고 9월에는 미국의 5대를 선적했습니다. 아직까지 수소차는 전기차에 비해 많이 비쌉니다.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연료전지 스택을 소량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표처럼 스택의 생산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규모의 경제가 달성될 경우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간 생산량이 최소 10만 대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연료비 측면에서는 전기차보다는 비싸지만 가솔린이나 디젤보다는 저렴합니다. 수소 역시 아직은 비싼 편입니다. 2030년 이후에는 기술이 발전하고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면 가격은 획기적으로 떨어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수소차를 도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연기관 SUV 일대를 수소차로 바꾸면 연간 2.2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무 62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죠. 또 넥소 일대를 1시간 운영하면 도심의 공기 26.9kg을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소차가 달리는 공기청정기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수소차 시장의 현황을 보시죠. 글로벌 수소차 시장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58.6%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소차의 시장 현황을 훑어보죠. 수소차 시장은 한국이 50% 전후를 차지하며 생산과 판매 모두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중국이 30.5%, 유럽 20%, 미국 18.6%로 앞서가고 우리나라는 11% 수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수소차가 그만큼 많이 수출된다는 뜻이 되겠죠. 수소차 생산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 혼다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차와 협력회사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주목할 점은 2021년부터 신규 업체 다수가 수소차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요국의 2030년 수소차 보급 계획을 보면 우리나라는 63만 대, 중국 100만 대, 일본 80만 대, 미국 100만 대, 독일 180만 대가 목표입니다. 독일이 가장 공격적이죠. 2050년 글로벌 시장은 승용차 4억 대, 트럭버스는 2천만 대 수준이고 국내는 승용차 700만 대, 트럭버스 100만 대로 예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했었죠. 2040년 수소차 330만 대 수출, 내수 290만 대 보급 목표로 세웠고 충전소 1200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연간 수소 공급을 526만 톤으로 확대하고 킬로그램당 3,000원 이하로 낮출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 1일 현재 수소 경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첫 정책이 수소차 지원 예산을 8,927억 원에서 6,677억 원으로 25% 삭감한 것이었죠. 에너지 정책이 원전에 지나치게 편향되고 있네요. 수소 경제 전략은 후퇴할 수밖에 없겠네요. 한편 현대차가 최근 수소전기차 사업부를 다소 축소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많군요. 현대차가 전기차에 집중하고 수소차에서는 철수하는 게 아니냐 걱정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현대차의 호흡 조절 차원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수소 생태계가 구축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를 현대차 단독으로 극복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문제는 현대차의 전략 수정으로 어렵게 구축한 선도적 위치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점과 중소협력업체들이 R&D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수소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육성 정책과 이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가 필요하죠. 과감한 인프라 투자도 시급하고요. 현대차 그룹의 2030년 수소차 생산 목표는 50만 대입니다. 총 7조 6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다른 기업들의 연구개발 현황도 보죠. 현대모비스는 연료전지, 현대로템은 수소전환 장치, 한화솔루션은 수전의 기술, 한화에너지는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 한화파워시스템은 패키지형 수소 충전 시스템, 두산퓨어셀은 연료전지 발전소,
포스코는 수소원원 제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소연료전지 전기 자동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소 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류의 희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소 기술의 활용 분야, 즉 수소차와 연료전지 발전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수소 기술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야 합니다. 먼저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제시해야죠.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는 인프라를 구축은 정부의 몫입니다. 정부가 수소경제 3.0 정책을 하루빨리 확정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소 중립 NBG였습니다.